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저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부채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항목 중 사채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지난 시간 앞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비유동부채 중에서 사채, 그 사채에 대한 조기 상환이라는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채는 내용 자체가 원래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 드렸고, 앞 시간 학습한 사채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오늘 하시는 사채의 조기 상환 내용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비유동부채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부채의 한 항목이죠. 유동부채와 달리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 부채를 말한다 라고 했고, 그 비유동부채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사채다라고 했습니다. 사채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한다, 그리고 이자는 액면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채는 보편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으로 가장 많이 발행되고요. 사채에 표기된 이율, 액면 이율, 즉 표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액면 이율과 유효 이율이라고 하죠. 시장 이율에 따라 사채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을 하게 됩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그 자금 조달한 것에 대한 증서로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자는 액면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채는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채 상환은 만기됐을 때 상환하는 만기 상환이 있고요. 정해진 날짜보다 빨리 상환하게 되는 조기 상환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바로 이 사채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집중하시고 내용 봐주셔야 되고요. 사채의 조기 상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사채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하는 상환도 있지만, 사채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상환하는 걸 우리는 조기 상환이라고 합니다. 이 사채의 조기 상환은 상환 금액이 얼마냐, 아니면 실제 장부 금액이 얼마냐, 장부 금액이 얼마인데 이걸 얼마에 상환하느냐에 따라서 상환 이익이나 상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채 상환 손익이라고 하고요. 사채의 조기 상환하는 시점에 시장 이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 이 산정된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상환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환 손익의 발생은 당연히 시장 이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요. 상환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다, 즉 더 많이 갚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환 손실이 되고, 상환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다, 조금 덜 갚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상환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채는 조기 상환함으로 해서 상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시장 이율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발행 시 원래 있던 시장 이율이 있을 것이고, 상환하는 당시에 시장 이율이 있을 건데, 발행 시 시장 이율과 상환 시 이율을 비교해서 현재 이율이 더 크다, 현재 이자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조금 낮춰서 갚으셔도 된다. 그걸 우리는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발행 시 이율이 현재 이율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조금 높아서 상환하셔야 됩니다. 높여서 그걸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이율이 상승하게 되면 사채 가치 자체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낮은 금액으로 상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사채 발행할 때 시장이율보다 상환 시 시장이율이 상승한다면 장부 금액보다 상환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채 상환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시장률이 하락한다면 사채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채 발행 시 시장 이율보다 상환 시 시장 이율이 하락하게 되면 장부 금액보다 상환 금액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걸 우리는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론 내용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해서 바로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사채 조기 상환에 대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진짜 집중하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회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채가 어떻게 변한지에 대한 내용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사채의 액면 금액 3천만 원 나와 있네요. 이 3천만 원 액면 금액 중에서 1,500만 원의 상당액을 1,280에 중도 상환합니다. 사채를 중도 상환하면 상환이익이나 상환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액면금액 1,500짜리 사채를 1,280에 상환한다. 그럼 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액면금액이고요. 사채 상환이익이나 손실은 장부금액 얼마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는지 그렇게 접근하셔야 상환 손실이 혹은 상환이익이 상환손익이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할인반의 차금이 500만 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상환하기 전에 이 사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장부상에 사채 액면 금액이 3천만 원이 있을 거고요. 현재까지 할인반의 차금이 500만 원 있다. 이 할인반의 차금은 사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가죠. 따라서 장부 금액은 2,50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를 일부 상환이 아니라 전액 상환이다라고 한다면 2,500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그렇게 해서 처분 손익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일부 상환하니까 여기 있는 이 사채 금액 중에 사채권 중에 일부를 내가 상환한대. 그럼 얼마 상환할 거냐? 나는 사채를 전체 액면 3천 중에 1,500만 원짜리만큼만 상환한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인 사채가 1,500 상환하니까 액면 금액이 1,500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변에 부채인 사채를 감소시키면서 대변에 내가 돈을 지급하시는데 내가 지금 상환한 사채는 액면 총액의 50%입니다. 내가 지급하는 돈은 1,280만 원을 지급한대요. 그러면 1,500과 1,280을 금액 비교해서 손익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상각되는지 3천만 원짜리 사채가 1,500 상각하면 1,500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이 사채에 대한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줄어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가 상환하는 사채에 대한 장부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사채에 대한 액면 금액 50%를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각되는 할인 발행 차금도 500만 원에 대한 50% 250만 원이 상각이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상환하는 사채는 액면 1,500에 할인 발행 차금 250이 차감된 1,25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의 사채를 상환한다. 얼마에 상환한다고요? 1,280에 상환한다고요. 1,250짜리 장부 금액인데 1,280에 돈을 지급한다면 이건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상환 손실이 나올 겁니다. 사채를 50% 액면금에 상환하니까 할인 발행 차금도 당연히 50%가 상각이 되시셔야 되는데 자 상각하고 난 뒤에 사채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3천만 원이던 사채가 1,500 상환했으니까 1,500으로 줄 거고요. 할인 발행 차금 역시 500에서 250으로 줄 겁니다. 상환하고 나면 사채에 대한 실질적인 장부가액이 1,250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이 금액은 상환하고 난 뒤의 결과물이고요. 우리는 상환하는 금액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장부금액 1,250짜리를 1,280에 상환했기 때문에 사채 상환 손실이 얼마가 나온다? 3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채 줄이시고 돈 지급하는 건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할인 발행 차금을 어떻게 상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장부 금액을 계산해서 얼마에 처분했냐에 따라서 처분 손익이 나온다라는 내용 한 가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사채 상환 전에 사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상환 뒤에 사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정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예제 가보시죠. 액면 금액 2억 원, 아이고 금액 크네요. 네, 2억 원인 사채가 있는데 그 금액 중에 1억 5천을 1억 3,200에 중도 상환한다. 얘기 드렸듯이 1억 5천을 1억 3,200에 상환하니까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거 아니라고요. 무조건 장부 금액을 얼마에 처분했는지 얼마에 상환한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네요. 얼마가 2천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상환하기 전에 사채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면 사채 2억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채 할인반의 차금이 2천만 원 있고요. 이게 사채에 대한 마이너스 계정을 해서 실질적인 사채 장부가액은 1억 8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되셨나요? 이 사채를 상환을 하는데 우리는 2억 중에 얼마를 상환한다고요? 1억 5천을 상환한답니다. 그러면 사채가 1억 5천 감소하겠죠. 내가 상환하는 사채는 액면 금액이 1억 5천이고요. 그러면 이 사채에 대한 할인 발행 차금을 계산하셔야 장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할인 발행 차금은 대변에 돈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사채는 상환한 사채는 2억에 대한 1억 5천이니까 총액 75%를 상환하게 됩니다. 대변의 돈은 1억 3,200을 지급할 거고요. 1억 5천짜리 1억 3,200 이거 아니라고요.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애초에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채 2억에 대한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상환을 하게 되겠죠. 이 2억 중에 일부를 상환하는데 얼마를 상환하느냐? 사채 할인 차금을 1,500만 원 상환합니다. 왜? 2천만 원에 대한 상각하는 금액 75%죠. 사채 액면 금액 75% 상환하니까 할인 발행 차금도 75% 1,500만 원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사채 실질적인 장부가액은 1억 3,500이 되겠네요. 1억 5천에서 1,500을 빼니까 1억 3,500이라는 장부 금액이 나옵니다. 사채 상부 금액이 내가 지금 상환하는 사채 장부 금액이 1억 3,500인데 얘를 1억 3,200에 상환한다. 금액 차이 나죠? 얼마의 차이 나요? 300만 원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 300만 원을 사채 상환 이익이 상환하는 장부금이 1억 3,500인데 나는 돈 1억 3,200만 줬으니까 300만 원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사채를 상환하고 나면 2억이던 사채가 1억 5천 상환했으니까 5천으로 바뀔 거고요.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며 사채 장부가액 역시 4,500만 원으로 줄어 있을 겁니다. 사채는 만기 상환도 있고 조기 상환도 있는데 만기 상환은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전체 액면 금액을 장부 금액을 그대로 다 상환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만 조기 상환할 때는 상환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상환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환 이익이나 손실 계산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실질적인 상환하는 사채에 대한 액면 금액이 아니라 상환하는 사채에 대한 장부 금액을 계산하셔야 된다. 물론 차변에 사채가 감소하는 이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들어가지만 이 액면 금액에서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장부 금액을 반영해서 그 장부 금액을 얼마로 상환하느냐에 따라서 상환 이익이 나오기도 하고 상환 손실이 나오기도 하겠죠. 지금 보시는 예제 두 문제 정도만 정리하셔도 사채 조기 상환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부채 항목에 대해서 비우동 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셨고요. 이번 시간 사채 조기 상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부채 중에는 일반적으로 사채에 대한 내용을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정리 한 번 더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사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 비유동 부채 항목 중에서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